자, 숙제를 먼저 질문을 받아보죠. 자, 질문을 해보시죠. 295? 잠깐만. 누가 이렇게 답변지를 놨니? 295. 또 307. 311. 298. 317. 324. 315. 301. 323. 321. 293. 293. 수빈이하고 채영이 좀 늦네. 자, 끝. 293. 응? 314. 오케이, 314. 315 있어요. 됐어요? 293번부터 오겠네요. 이쪽에 있나? 자, 여기서부터죠? 자, 봅시다. 천천히 한번 봐봐. 얘를 우리가 집합 X에서 Y로 함수니까 얘를 정의역으로, 얘를 공역으로 쓰겠다는 거고, 얘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1차 방정식을 여기 Y는이라고 붙여놨으니까 우린 요 녀석을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래.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면 그래프는 우상향 그래프,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축하고 Y축의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얘를 Y는 AX 플러스 B고, 우린 이 녀석을 증가함수 이렇게 부르죠. X가 커지면, 여기 있던 점에서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우리는 얘를 증가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지. 자, 그랬는데 정의역하고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무슨 대형이야? 1대1 대형인 거잖아. 그러면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되고, X의 범위가 있고 Y의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 거잖아. X값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되니까, X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 Y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되고, X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 Y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만 우리가 1대1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만약에 이 마이너스 1이, 얘가 지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데, 이 마이너스 1이 2가 아니라 만약에 2.5 이런 녀석이랑 만약에 대응이 되면 2부터 2.5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는 얘랑 만날 수가 없어.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X값 중에 가장 작은 녀석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하고,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하니까 대입 해서 뭘 풀 수 있다?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수빈이도 저기 없는 거 체크해갖고 질문해. 오케이? 이해 갔어 이거? 그래서 요건 이렇게 풀고 끝내시면 되는데 지우개가 없네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93번은 해결. 자, 95번 쪽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죠.
95번은 1번이 궁금한 거야? 2번이 궁금한 거야? 둘 다. 오케이. 얘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의역도 x, 공역도 x. 근데 문제는 얘가 1차 함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얘가 2차 함수란 말이지. 그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혹은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그래프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예요. 맞지? 그러면 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요 녀석에서 얘를 내가 2차 함수니까 정확하게 반을 딱 가르면 요쪽은 증가함수고 요쪽은 감소함수야. 맞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의역은 이쪽만 표현하든지 이쪽만 표현해야 되는 녀석이란 말이지. 근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k라는 녀석을 하나 딱 잡고 그거보다 오른쪽을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 녀석의 의미는 나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k를 딱 정해놓고 그거보다 오른쪽 그래프만 볼게요 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내가 k를 이렇게 잡아보겠다는 얘기야.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이거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래프 요걸 보겠다는 얘기잖아. 요거. 그러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얘를 만족 못하네. 맞아? 다시. 그럼 k가 여기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k가 여기 있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가만 하는 거 확인했잖아. 맞지? 다시. k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증가만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여기를 내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고 그러면 이쪽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얘기잖아. 이 녀석은 이 범위에서 증가하는 녀석이거든. 맞지? 그러면 x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누구야? 아니지. k가 여긴지 여긴지 우리는 알지 못해. 어딘지 알지 못해. x값 여기 k가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 건 k값의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k가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이쪽만 갖고 오니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는 건 k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물어본 건 x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지. x의 최소값은 k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x의 최소값은 누구야? k야.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결국은 y도 k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도 k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러면 x값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 y값 중에도 가장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결국 k를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래서 k의 제곱 더하기 4k가 k다. 넘기니까 k제곱 더하기 3k가 0인 거고 k는 0이거나 마이너스 3이죠. 맞죠? 근데 k가 뭐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k 값으로 가능한 것은 0이다. 그래서 실수 k는 0이다. 라고 구하는 게 이 녀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솔직히 이제 그 학교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딱 1년 뒤에 얘가 시험 범위일 거란 말이지. 시험 범위가 되면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1대1 대응과 관련돼서 요 문제 잘 풀 수 있어야 해. 지금 이 시점에. 자, 한 문제 넘어가 보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얘가 x에서 y로의 뭐였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 다시 나 이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1대1 대응이란 말을 보자마자 너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떤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그래서 봤더니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가 x는 1이라는 녀석이고 정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내가 보고 싶은 값은
x는 3을 잡아놓고 는이 있으니까 색칠해서 이 오른쪽만 보겠다 라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자,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얘가 증가하는 함수네. 그러면 x값 중에 가장 작은 3을 집어넣으면 y값 중에 가장 작은 누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해. 그러니까 여기가 3,4라는 의미죠. 근데 3,4가 결국은 누구 위에 있는 점이지? 요거 위에 있는 점이죠.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9-6 플러스 a가 안에 4가 되는 거니까 a가 얼마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95번, 298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98번 문제도 볼까요? 자, 발전 문제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가 있대. 즉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근데 얘가 뭐였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1대1 대응. 결국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라는 이야기지. 근데 문제를 조금 더 봤더니 fx가 누구를 갖고 있어? 절대값을 갖고 있네. 절대값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는 거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되지? 범위를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x에 범위를 나눠 주셔야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눠 주신다는 얘기지. 아마 이 유형의 앞쪽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야. fx는 뭐 이렇게 되는 유형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절대값으로 넘어와. 항상 그래. 항상 너희가 2학년이 돼도 그렇고 3학년이 돼도 그렇고 fx를 원래 한 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주다,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쪼개주다가 그 다음이 바로 절대값으로 하면서 함수를 하나를 합쳐놔. 그러니까 원래는 쪼개주던 걸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나 이제 더 이상 쪼개주기 싫다. 너희 너무 잘해. 쪼개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쪼개서 써.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서 쪼개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인 거지. 항상 똑같이 푸는데 두 개로 있던 녀석을 그냥 절대값으로만 딱 주는 건데 푸는 방법을 보면 쪼갠 다음엔 항상 일정해.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양수네. 그러면 그냥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x에다가 마이너스 4x니까 a 마이너스 4x 더하기 2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잖아. 맞지? 얘가 음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얘를 만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니? 얘 몇 차 함수? 얘 몇 차 함수? 그러면 1차 함수의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해? 기울기가 결정해.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고 얘도 증가. 얘도 증가, 얘도 증가이려면 이 녀석의 기울기도 양수, 이 녀석의 기울기도 양수여야 하고 둘 다 음수려면 이 녀석의 기울기도 음수, 이 녀석의 기울기도 음수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양수냐 음수냐 이런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눠서 또 푸시는 거야. a-4일 때 얘가 양수, 즉 이 녀석이 증가함수여서 얘도 증가함수. 그래서 요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야. a-4가 음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도 음수여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가 뭐보다 커야 되는 거고, A가 4보다 크다가 얘인 거고, 얘를 넘겨보시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녀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얘기고, 이 녀석을 보면 A는 뭐보다 작아야 되고, A는 4보다 작아야 되고, 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얘를 만족하는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7개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자, 듣고 나니까 별로 안 어렵지? 이제 안 어려워야 되는데? 아직은 좀 어려워. 그래서 모든 건 함수잖아. 함수니까 모든 함수는 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해.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1대1 함수라는 것도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상수함수, 1대1 대응 모두 다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죠? 자, 98번. 아까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건 맞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R에서 R로의 함수인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시면 되겠지. 자, fx는 x가 뭐보다 클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양수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ax 마이너스 ax 사라질 거고 2x만 남겠네요. 자, 마이너스 a하고 얘가 만나니까 그냥 없어져서 그냥 2x겠네?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x 얘가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a에 x고, 플러스 a하고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2a죠. 근데 얘가 이미 2x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도 증가해야 할 거고, 1차 함수가 증가하려면 요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2-2a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걸 거고,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 라고 문제를 풀고 끝내시면 되는 녀석이죠. 이해 갔어? 자, 다음은 301번은 어떤 문제인지 보죠. 301번.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fx가 있는데 이렇게 된대. 함수 f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항등함수 뭐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즉 들어간 정역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알려줬네. 3은 0보다 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 맞고,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2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 그럼 결국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은 마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얘를 2배에서 갖고 오면 마이너스 2는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거고, 자, 빼도록 하죠. 없어질 거고, 2에서 얘를 빼면 2a 없어질 거고, 2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a하고 b를 다 찾았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299번? 오케이. 자, 299번. 299번. 두 개다? 오케이. 299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에서 x에 대하여 그지? fx가 이렇게 되고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우리 항등함수의 식이 이렇게 생겼지. x에 대한 어떤 함수식이 뭐라고? x에 대한 어떤 함수식이 x랑 같다. 우리 얘가 fx잖아. 결국 얘가 누구지? 얘가 fx잖아. 근데 항등함수는 얘를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x, 이 문제에서 보시면 x분의 4는 x. x는 분모에 있으니까 0이 아닐 거고 양면에 뭘 해주시면 x를 곱해주시면 4는 x의 제곱이어서 x는 이거나 x는 마이너스 이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뭘 물어봤어? 집합 x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잘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도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그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x가 1, 아이고 미쳤나봐요. 자, 2인데. 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성립할 거고 2를 이렇게 넣어도 성립할 거란 얘기지. 2 집어넣으면 2로 갈 테니까. x에서 x를 함수잖아. 그지? 그런데 x가 뭐여도 이 두 녀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성립하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은 뭐라고?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 얘하고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2하고 마이너스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근데 원래는 2하고 마이너스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총 4개인데 그 중에 공집합은 정의역이 없는 거니까 함수가 될 수 없을 테고 결국 얘하고 얘를 만들 수 있는 이 녀석이 집합 x의 후보인데 그지?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최대라 그랬으니까 얘를 얘기하는 걸 거고 이 녀석의 두 개를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다 라고 푸는 게 이 문제예요. 오케이. 자, 99번 했고요. 다음 19-2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얘가 fx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항등함수였으면 좋겠다고? 항등함수의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이 녀석이라고? 근데 얘가 fx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이면 돼? x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얘기고 x의 제곱 더하기 x가 0인 거니까 이 녀석의 두 실근은 x는 0하고 x는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러면 집합 x가 될 수 있는 이 녀석은 집합 x는 얘하고 얘로 만들 수 있는 뭐다? 부분집합의 개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면 다 되는 거야. 어떤 거? 집합 x는 이런 녀석이어도 좋고 집합 x는 이런 녀석이어도 좋고 집합 x는 이런 녀석이어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몇 개? 3개라고 푸는 게 이 녀석이에요. 그죠? 이해됐어? 지연아? 근데 오늘 보성이는 왜 안 왔지? 자,
나 저기 지금 비행기 모드인데. 자, 307번. 여기 절대값 그래프. 이 절대값 그래프를 나중에 설명은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자, 307번 문제를 좀 봅시다. 자, fx가 얘래. 나한테 뭐 물어봤지? f3 물어봤지? 그러니까 얘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가로 안에가 3 되는 거야. 맞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가로 안에가 3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가 3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가 3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되지? x에 2 집어넣은 거지? 근데 얘하고 얘가 똑같이 x에 대한 식인 거니까 내가 여기다 x 2 집어넣으면 여기다도 2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녀석은 얼마인 거야? 4다 라고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인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됐든 여기는 원래 누구 자리야? x 자리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요 f3을 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건 얘를 보자마자 t로 치환해야 되네? 라는 걸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해. 원래 x 자리인데 x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빨리 치환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f t라고 놓으면 얘가 t니까 이쪽이 다 t에 대한 식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 녀석을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봤더니 EX-1을 내가 뭐라고 놨으니까? t라고 놨으니까 EX는 t 플러스 1일 거고 x는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이었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빨리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5가 된다는 이야기. 맞니?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얘가 3인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3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4다. 요렇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요렇게 푸는 게 더 중요해. 자, 두 번째. 얘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첫 번째 풀이 방법대로 풀면 그냥 가로 안에가 뭐였으면 좋겠어? 그냥 가로 안에가 2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 내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얘가 2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x에다 얼마 넣으면 돼? 5를 넣으면 돼. 근데 내가 여기 5를 넣으면 얼마야? 답은 20이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빨리 우리 뭘로 해줘야 돼? f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요 녀석이 t가 되는 거니까 x는 t 플러스 3이 되는 걸 거고 그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ft라는 녀석은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f이니까 t에다 얼마를 넣으라는 얘기인 거지? 2를 넣어달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계산하면 20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빈 오케이? 응. 쟤는 이해 갔어? 자, 311번 쪽으로 넘어가죠. 자, 311번. 뭐가 많은데? 자,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고, 응? 307번에 3번. 하나 더 있어? 네. 저기. 얼마였으면 좋겠대요? 원래 물어본 게 이거지. G5가 필요했던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가 5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x에다 얼마 넣어야 돼? 3 넣어야 돼? 여기 x에 3 넣었으니까 여기다 x에 3 넣을 거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결국 f 산 건가, 이렇게? 그럼 여기다 그냥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3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일 테니까 29.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되는 게 첫 번째 풀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셔야 돼? 얘를 내가 t라고 놓으셔야 되겠지. 얘를 내가 t라고 놓으면 EX-1은 t가 되는 걸 거고, 그럼 G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죠. 그럼 그 녀석이 이제 f에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3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결국 내가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시면 걔가 f4가 되는 걸 거고, 맞죠? f4니까 여기 fx가 있으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배울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아, 치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막 계산해주고 있잖아. 그잖아. 그럼 너희 머릿속에 저 계산 안 중요해. 계산 내가 더 잘해 선생님보다. 그잖아. 선생님은 산수를 잘 못하니까 계산 내가 더 잘하니까 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봐야지. 아, 치환하는구나. 아, 치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 절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는지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요 녀석일 때, 그치? 걔가 1대1 함수였으면 좋겠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랬고 걔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봐봐.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죠. 나영이가 왜? 이런 표정으로 날 이 1대1 함수잖아. 왜? 요만큼에 해당되는 y값이 공역 중에 이만큼에 되는 녀석이 선택받지 못했어. 모든 x를 쫙 집어넣으면 값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요만큼의 y값은 즉 공역 중에 선택 못 받은 아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하나씩 분명 얘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거나 1대1 함수일 텐데 y값 중에 선택 못 받은 아이가 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야. 왜? 1대1 대응은 y값 중에 선택 못 받은 아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고 얘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면 그래프적인 입장에서 보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은 1대1 대응은 끊어져 있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녀석이어야 되고 1대1 함수는 증가만 하면 되는데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모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1대1 함수는 떨어져 있어도 되고 즉 y값 중에 선택 못 받은 녀석이 있어도 되고 맞지? 1대1 대응은 y값 중에 선택 못 받은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런 입장에서 저 녀석을 좀 보자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얘가 x는 1이고 그때 y값이 2죠. 맞아요? 근데 나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뭐였으면 좋겠어? 1대1 함수였으면 좋겠어. 맞지? 그러면 일단 k값의 범위가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볼 거니까 k가 여기면요? 되죠. k가 여기면요? 되죠. 여기면 되죠. 결국 k라는 녀석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값의 범위는 k가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근데 봤더니 여기가 지금 얼마지? 2네. 2야. 그러면 k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사실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값 중에 얘가 X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인가? 지금 보시면 얘는 감소하는 녀석이잖아.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녀석이잖아. 그지? 그럼 X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 Y값 중에 어떤 녀석이 나와야 돼? 가장 큰 녀석이 나와야 돼. 뭐이려면? 1대1 대응이려면. 맞죠? 1대1 대응이려면 Y값 중에 선택받은 녀석이 없어야 해. 선택 못 받은 녀석이 없어야 해. 근데 만약에 내가 K를 집어넣었는데 K가 만약에 여기야. K가 여기라 치자. 그러면 Y값은 여기일 거고, 그러면 이만큼의 Y값은 결국 이 Y의 공역 중에 요만큼에 해당되는 녀석은 선택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그럼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지려면 얘를 넣으면 아니네.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K를 집어넣으면 K가 나오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K를 딱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1의 제곱 플러스 2가 K다가 되는 거고, 보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걔가 K인 거고요. 몽땅 넘기면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이다가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하는 근데 공역하고 치역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진다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려면 그냥 K가 2여야 되는데? K가 그냥 1이어야 되는데? 봐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진다는 이야기는 이 녀석이 다 선택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얘가 다 선택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선택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K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2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K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저기다 K를 집어넣으면 걔가 2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결국 얘가 없어질 테니까 얘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K는 1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요 두 녀석의 공통 범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K는 1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응?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지는 범위는 K의 범위는 맞는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며. 그럼 얘가 다 선택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가 다 선택받으려면 이거다 이거. 이렇게 되네요.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잖아. K가 이쪽에 있어도 결국 이렇게 다 가져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녀석이 다 선택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녀석의 공통범위니까 K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이 계속 1대1 대응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갖고 자, 실수했네요. 됐죠? 자, 11번. 자, 14번 문제를 좀 보죠. 12번 이거 해줘요? 2-2번? 오케이. 312-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는 항등 함수이고 G는 상수 함수래. 항등 함수라는 건 뭐지?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끝났어. 얼마야? 20, 21인 거야. 자, G는 상수함수래. G는 상수함수라는 의미는 G라는 녀석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자, 일단 F가 누구야? 상수함수야. 항등함수야. F가 항등함수니까 5를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G5는 5야. 근데 G가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그러면 요 값하고 상관없이 항상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야. 그래서 너가 5라는 이야기야. 됐어요? 더하니까 요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됐니? 요렇게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14번. 요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잖아. 그치? 개념 설명을. 지금 우린 누굴 봤지? 이런 녀석을 봤잖아? 맞지? 내가 이런 녀석을 보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설명해 줬었는데 뭐 해야지, 나영아? 눈이 커졌어. 이런 식을 보면 고1 때나 고2 때나 고3 때나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어 보는 거하고 x에다 1, y에다 1을 집어넣어 보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보통 해본다는 이야기지. 얘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야. 얘를 내가 써먹을 거냐 써먹지 않을 거냐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뭔가를 구해놓고 그걸 써먹을 거냐 써먹지 않을 거냐는 차후의 문제야. 우리는 앞으로 저런 녀석을 보면 반드시 x에다 0, y에다 0, x에다 1, y에다 1을 집어넣어 볼 거야. 요 녀석은 안 집어넣어 볼 수도 있으나 요 녀석은 반드시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고2 때도 고3 때도 너희가 항상 이런 녀석을 1년에 몇 번씩 만나게 될 텐데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야. x에다 0, y에다 0. 여기다 0, 0을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 되면서 결국 얘가 f0인 거니까 f0이 얼마인걸? f0이 0인 걸 하나 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일단. 근데 나는 그냥 f4가 궁금한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f1을 알려줬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f1을 알려줘버렸잖아. 여기다가 1, 1, 1, 1 이렇게 안 집어넣어봐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 얘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구해도 돼. 여기다 1, 1, 1, 1 집어넣으면 f2는 맞지? f1 더하기 f1 더하기 1이 되는 걸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얼마지? 3인 거지. 그러면 f4라는 녀석은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잖아. f4는 f의 2 더하기 2라고 쓰고 이 녀석을 f2 더하기 f2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얘가 얼마야? 3이야. 얘가 얼마야? 3이야. 얘가 얼마야? 4야. 다 더하니까 10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건 뭐 그닥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분명 f0이 0이라는 정보는 써먹지 않았으나 0을 집어넣어 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정보 하나를 찾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정보 하나를 더 찾아낼 수 있다. 그지?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죠. 15번. 전체 집합은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x의 정역을 하는, 즉 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집합 x가 있는데 그 x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이렇게 된대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런데 f의 치역이 2였으면 좋겠대. f의 치역이 2라는 얘기는 맞지? 양의 약수의 개수가 요 함수값인 거니까 f의 치역이라는 건, 치역은
선택받은 아이고, 공격 중에 선택받은 아이고, 우리가 그 녀석을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해석해보면 f의 치역이 2란 얘기는 요 함수값이 2란 얘기고,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란 얘기고 2란 얘기고, 이 함수값은 누구가 되는 거니까? x의 양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x는 소수다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의미잖아. x의 양의 개수가 2개여서 fx가 2인 거고, 치역이 2밖에 없으니까 결국 요 녀석이 2만 갖는다는 이야기고, 결국 얘가 2만 된다는 이야기는 x는 소수여서 약수가 항상 2개구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요 녀석은 소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소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소수 뭐 있지? 2, 3, 5, 7이 될 거고,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텐데, 공집합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1 해서 몇 개? 15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시나 됐어? 자. 17번으로 넘어가죠. 17번. 이제 노멀적으로 넘어왔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거래. 그니까 우리 이게 기억이 날려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수학 상에 있는 마지막 파트? 기억나? 수학 상에 마지막 파트. fx니까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만큼 뭐 한다? 뺀다. 점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만큼 더한다. 그러니까 y는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그 이야기는 평행이동한 만큼 빼니까 y에서 1을 빼고 x에서 2를 빼겠다는 이야기야. 평행이동한 만큼 빼니까. 그럼 y-1은 f의 x-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다시 함수는 보통 y는 하고 정리하니까 f의 x-2 플러스 1이다가 되는 거고, 결국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결국 fx-2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 녀석이 f의 x-2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결국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3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이거 x에다 얼마를 넣고 싶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넣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f-3 플러스 1인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지? 1이네. 결국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지? 1이란 얘기지. 이 그래프가 얘니까. 맞죠?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너는 0이란 이야기야. 다시 나한테 F1을 물어봤잖아? F1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넣어보고 싶다는 얘기야? 3을 넣고 싶다는 얘기야? 3을 집어넣어 봤더니 F1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럼 이제 얘가 F1인 거니까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결국 요 운연의 값이 0이라는 얘기야. 3을 아니다.
맞지?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맞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 요 녀석이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근데 왜 틀렸지? 뭐 잘못했나, 내가? X축 방울, 응? X에 3 집어넣으면 4. 그렇네. 그렇죠. 여기다 3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4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맞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나 뭔가 중간 헷갈렸는데? 자, 잠깐만.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얘인 거고, F 마삼이 필요했으니까, 여기다 내가 얼마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인 거니까 얘는 맞았고, F1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내가 얼마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X에다가 3 넣겠다는 얘기지. X에 3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3인 거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서? 4가 돼서 얘가 4가 돼서 얘가 얼마라는 얘기? 얘가 3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니까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첫 번째 풀이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얘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나는 F라는 녀석이 필요한데 나한테 F에 x-2 더하기 1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준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난 얘를 그냥 거꾸로 되돌리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의 그래프인데 얘를 내가 거꾸로 되돌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를 fx의 그래프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보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fx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1칸 갔어. 그 녀석을 x축하고 y축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가 위로 2칸 올라갔다는 그래프가 위로 1칸 올라갔다는 얘기는 x축을 밑으로 1칸 내린 거랑 똑같아. 맞지? 오른쪽으로 2칸 갔다는 이야기는 원래 그래프가 있었는데 봐봐. 원래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2칸 보냈다는 얘기는 그래서 2칸 보내서 이렇게 얘가 0이었는데 얘가 2가 됐다는 얘기는 그지? 요 녀석을 오른쪽으로 2칸 옮겨도 되지만 사실 이 y축을 왼쪽으로 2칸 옮겨도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원래 이게 x축이 밑으로 한 칸, 그래프가 위로 한 칸 오니까 x축 입장 밑으로 한 칸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위로 한 칸 올리면 이렇게 x축이 될 거고 원래는 이 노란색 x축이었는데 그래프를 위로 한 칸 탁 올리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는 y축 이렇게 2칸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2칸 당겨오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그래프의 모양은 이랬었던 거야. y축, x축. 그리고 그 녀석의 그래프가 이랬었던 거죠. 맞지? y축은 2칸 땡겼는데 3에서 잘못 봤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뭐가 됐던 이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지. 됐니? 그럼 이제 얘가 지금 x축이 지금 1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얘를 바꿔주면 얘가 0이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는 거고 맞지? 얘가 이렇게 2칸 옮겼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3은 1이 되는 거고 1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맞지?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F 마3을 물어봤으니까 F 마이너스 3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걸 거고 맞지? F1은 얘를 얘기하는 걸 테니까 0하고 3을 더해서 3이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됐지? 자, 세 번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자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봐봐.
fx-2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4라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찍 상수 함수. 그리고 x라는 녀석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는 얘잖아, 얘.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현재 얼마야? 기울기가 2네요, 2. 그지? 그러면 2x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다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 녀석의 그래프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3? 1? 3?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 y의 변화량은 3. 기울기 마이너스 3.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형태가 될 거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노란색 그래프를 봤더니 2분의 1이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그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은 2분의 1 x가 될 거고, 마3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0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있어야 돼? 2분의 3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 전체적으로 1을 이렇게 1을 빼고 싶어. 이렇게 1을 빼고 싶으면 얘네가 다 뭐가 되겠어? 3 요만큼으로 써내려갈 수 있겠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요 녀석을 t라고 치환해서 ft를 만들어도 좋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마3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은 3이고 빼기 3인 거니까 0이네. 0이네. 1을 집어넣고 싶어? 1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맞아? 뭐야? 3을 넣고 싶어? 3을 넣으면 3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서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그치?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어서 0하고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3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자,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를 많이 이용하고 가장 너희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마지막 번이야. 근데 마지막 번으로 문제를 풀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해. 그래서 마지막 번으로 너희가 연습을 하고, 지금은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고등학생이 되면 안 쓰시는 거야. 알았지? 안 쓰시는 거야. 자, 21번. 자, 풀어봐야지. 지난 시간에 수빈이는 왔잖아요. 이건 무슨 표현이죠? 1대1 맞아요.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였으면 좋겠대. 근데 1, 2, 3 F1, F2, F3은 그러면 같을 수 없겠네? 그지? 얘하고 얘가 다르니까 함수값도 다를 거고, 얘하고 얘가 다르니까 함수값도 다르서 얘는 서로 다 달라. 근데 1 넣었을 때 함수값, 2 넣었을 때 함수값, 3 넣었을 때 함수값을 더하니까 얼마였으면 좋겠대? 7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1, 2, 3 1, 2, 3, 4, 5가 되는 거고, 이 세 녀석이 이 녀석들 중에 세 개를 고를 건데, 맞지? 그 합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7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7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1, 2, 4 이렇게 뽑아도 되고, 맞니? 그 다음에 7 되는 거 이거 말고 있니?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둬서 7 되는 거 이거 말고 있어? 없지. 끝. 그러면 1, 2, 3은 1, 2, 4 세 녀석 중에
하나로 가야 해. 맞지?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물어보자. 야, 1번. 너 먼저 선택해. 너 먼저 선택해. 1, 2, 4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 지금.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 그럼 얘가 만약에 이 녀석을 선택했어. 그럼 지금 서로 다른 녀석한테 가야 되니까 얘는 선택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중에 선택해야 되지? 2개 중에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1로 갔어. 그럼 3 너가 이제 선택해. 아, 난 하나밖에 못 고르네. 맞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몇 개? 6개라고 푸는 게 이 문제예요. 자, 수화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내년에 이렇게 함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수화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323. 하나 더 있다. 21회. 자, 함수 x가 1, 2, 3이고 y는 0, 1, 2, 3, 4, 5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물어봤네. 2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2한테 가야 된대. 근데 뭐 했으면 좋겠대? 이게 무슨 의미야? 임의의 두 원소잖아. 얘하고 얘가 다 정역에 있는 두 개의 원소거든. 그러니까 정역, 즉 x값이 더 크면 y값도 어땠으면 좋겠대? 더 컸으면 좋겠대. x값이 더 크면 y값도 더 컸으면 좋겠대.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x는 1, 2, 3이고요. y는 0, 1, 2, 3, 4, 5가 되는데 얘는 반드시 이렇게 갔으면 좋겠대. 너희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려면 수학하를 수학하를 저 끝까지 순열조합, 경우의 수 순열조합, 수하를 끝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봐봐. 2는 반드시 2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려면, 누굴 만족하려면? 얘를 만족하려면 얘는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골라야 해. 맞죠? 그래야만 얘를 만족하는 거잖아. 1은 2보다 작으니까 2가 2로 가면 1은 얘보다는 작은 녀석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골라. 나는 0하고 1 두 개 중에 고를 거야. 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랐다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2가 2로 갔으니까 2가 간 녀석보다 3이 간 녀석이 더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3은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3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총 몇 개? 6개라고 고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해서 푸는 거니까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뭐를 활용해서? 경우의 수에서 곱해 법칙을 이용하면 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들 중학교 때 수학 좀 했잖아. 다들 중학교 때 중학교 수학 그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를 이용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3번 쪽으로 넘어가죠. 자, 23번 문제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이거인 함수. 이게 뭐지?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fx. 함수값이라 부르죠. 맞지? 우리는 이 녀석을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라 부르는 거고, x가 그냥 여기 변수 x로 들어가 있으니까 x가 1, 2, 3, 4, 5, 6일 때 함수값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fx, 요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불러요. 함수값들의 집합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치역. 맞아요? 그리고 이 y. 우리는 y를 뭐라 부르지? 공역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친절하게 얘가 얘인 함수, 즉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라고 알려줬지만 얘가 없어도 fx가 뭐? y다 라는 녀석을 보고 너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는 의미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해.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결국은 그러면 내가 저 녀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함정이 있어요. 지금 공역이 몇 개지? 2개지. 공역이 2개일 땐 너무너무 쉬워. 근데 공역이 3개가 되면 어려워.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는 저 공역이 3개가 되잖아? 풀 수 없어. 공역이 3개가 되는 순간 너희는 지금 저 문제를 풀 수 없어. 저 뒤에 있는 경우의 수를 배우고 와야 풀 수 있어. 조나누기를 배우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학을 아직 끝까지 배운 학생이 없잖아? 안 배웠지, 재현이도? 안 배웠지, 끝까지 안 갔지? 배웠어요? 자, 그럼 물어봐야지, 시연아. 조나누기 어떻게 하는 거지, 조나누기? 조나누기. 그러니까 만약에 6개를, 지금 6개잖아, 그지? 6개를 3개 조. 6개를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는 힌트를 줄게요. 6개를 3개 조로 나누면 되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나눠도 좋고 2개, 2개, 2개 이렇게 3개 조로 나눠도 되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6,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얘는요? 62하고 40하고 20하고 300초야.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너희는 얘를 배우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3개짜리가 나오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요 3개 이렇게 나오면 얘를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2개가 다 선택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공역이 뭐 6, 7, 8 이렇게 됐다면 6, 7, 8 3개가 다 선택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일단 1개, 2개, 3개 2개 이렇게 조나누기를 한 다음에 1, 2, 3을 얘네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결국 3개가 다 선택받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조나누기 한 다음에 배열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 지금 너희 입장에서는 그걸 배울 수가 없어서 3개짜리가 나오면 지금 당장은 패스. 2개짜리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풀 수 있어요. 자, 2개짜리 먼저 풀어보면 1, 2, 3, 4, 5, 6이 되는 거고 y가 7하고 8 이렇게 있죠. 내가 원하는 건 함수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다 화살을 쏴야 해. 그치? 근데 그 녀석들 중에 얘네 2개가 모두 선택받은 녀석들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전체 함수, 얘로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만족되지 않는 걸 그냥 다 뺄 생각인 거야. 오케이? 자, 전체 함수의 개수를 먼저 구하자. 얘는 이 2개 중에 아무거나 막 골라도 되지. 얘도 2개 중에 아무나 막 골라도 돼. 나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만큼이 전체 함수의 개수죠. 근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려면 얘네 둘이 다 선택받아야 된다며. 근데 만약에 이 6개가 몽땅 얘한테 가거나 이 6개가 몽땅 얘한테 가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받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난 여기서 빼줄 거란 이야기야. 얘네가 몽땅 선택한 두 가지를 빼주시면 64-2가 돼서 몇 개? 62개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죠. 오케이? 자. 됐죠?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가 얘는 아니 맞죠? f가 이 녀석을 만족한대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가 얘를 만족한대요. 나한테 뭐 물어봤지? fe 물어봤네요. fe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 내가 F2가 필요한 거니까 0이 아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며.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맞지? 성립하니까. 맞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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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한번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F2 더하기 3의 F 2분의 1은 이다 라는 식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 집어넣은 거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성립하니까 그냥 2를 집어넣어 봐. 그래도 되죠? 아 근데 얘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도 F2가 만들어지지만 여기 자리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F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1 되니까 8? 느낌 맞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2A 더하기 3B가 8이고요. 자, 얘가 B인 거니까 3A 플러스 2B가 이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0이 아닌 모든 실수 X. 여기가 핵심이죠. 0만 아니면 0 빼면 항등식이고 너랑 역수 관계니까 이 녀석을 각각 만들어 보면 뭘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뭐 넣어보고 싶지? 1 넣어보고 싶지? 여기다 뭐 넣어보고 싶지? 2분의 1 넣어보고 싶지? 그럼 되는 거잖아? 여기다 1 넣으면 2F1 더하기 F의 2분의 1은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1 넣으니까 2.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으면 좋겠어. 얘가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X가 얼마 넣어야 돼? 2분의 1 넣어야 해.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F 2분의 1 더하기 F1 걔가 1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A, B로 넣으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 그죠? 학교 시험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학교 시험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함수 입장에서는 얘보다 중요한 녀석이 너무 많아서 함수에서 굳이 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의 시험 범위는 함수가 나오면 함수를 지나서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쭉 정리가 될 텐데 함수 쪽에서 너희에게 질문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근데 시험 범위가 보통 집합, 명제, 절대부등식, 함수 그리고 광해고등학교는 명제에서 끝이 나기도 해. 대신에 앞쪽에 원방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면서 앞쪽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함수 요 녀석을
빠졌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기말고사 때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경우에서 순열 조합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함수 파트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함수에서 중요한 게 많으니까 굳이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파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겠네? 그럼 여기 파트에서 그래도 한두 문제를 낼 텐데?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문제 출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셔야 돼. 그잖아? 물론, 시험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계속,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이건 잘 나오라고 계속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지? 그렇다고 잘 안 나온다고 모르면 되는데? 그건 안 돼.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걸 분열 나갑시다. 우리 그러면 합성함수 할 차례잖아. 그지?